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우리 주파고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책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달 이제 대선이 치러졌고 5월달 이제 취임식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정책주들의 순환매들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파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뭔가요? 제가 주식시장을 이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막 그 뉴스에 KG 그룹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엄청 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KG 케미칼이나 아니면 뭐 ETS 같은 게 네. 엄청 뛰었다고 하는데, 이게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에 이제 뭐 인수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했는데, 쌍용차가 어떻길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제 전문가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파고를 통해서 주린이 분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슈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최근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슈가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용차 이슈가 굉장히 핫해졌죠. 우선은 뭐 에디슨 EV가 먼저 이제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면서 이제 우리 PD님 보신 것 같아요. 뭐 KG가 인수한 데더라 아니면은 쌍방울이 우리 쌍방울 하면은 옛날 트라이와 양대산맥 아닙니까? 속옷에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원래 속옷 회사인데 네.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쌍용차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PD님 과거에 무쏘 아세요? 무쏘? 네네. 무쏘 하면은 우리나라 SUV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갤로퍼와 맞먹는 정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던 무쏘는 앞에 이렇게 코뿔소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차가 절대 찌그러지지 않아요. 거기에 박히면 그런 굉장히 튼튼한 차였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그 다음에 쌍방울, 쌍용자동차 이렇게 네 개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자동차가 이제 새로 생기게 된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의 명맥을 이어오던 자동차 회사가 이미 과거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 가지고 외국 회사로 다 변모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 순수 대한민국 지분으로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외국계 자본이 갖고 있는데 쌍용차가 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88년도에 쌍용이라는 그룹이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쌍용자동차가 처음 출범을 한 거거든요. 우리 88년도면은 우리 PD님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그렇게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쌍용자동차가 제가 말씀드렸던 코란도, 뭐 무쏘, 뭐 렉스턴, 체어맨 이런 굉장히 유명한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들이 이제 잘 판매가 되다가 나중에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법정 관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2004년도에 이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처음에 인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2010년도에 가서 이 상하이 자동차가 인도의 마인드라라는 자동차 회사에 매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 자본이었다가 이제 인도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데 사실 이 인도 회사가 인수를 했다가 이제 잘 경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실패를 해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되고 2020년도에 마인드라가 경영권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21년도에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에디슨이 이제 전기 버스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왜 알려졌냐면 예전에 유퀴즈에 유재석 씨 나오는 유퀴즈에 에디슨 대표이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PD 출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인데 지금은 전기차 회사의 사장이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 회사가 에디슨 회사입니다. 에디슨 EV가 이제 인수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쌍용차가 어쨌든 망하긴 했지만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 그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매각이 철회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PD님 얘기하시는 KG라는 회사 그룹도 이제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쌍방울도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문가님, 네. 그 쌍용차는 지금 국내에서도 신차도 내고 그리고 네. 판매량도 그렇게 실적이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제 이렇게 다른 해외 회사들에게 인수도 되고 그리고 국내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쌍용차가 어려워지게 된 건가요? 사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잘 나갔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쏘도 있었고, 뭐 렉스턴은 정말 우리나라 SUV의 시장을 새로 개척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고급차였습니다. 저도 쌍용차 렉스턴을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저거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급 세단, 에쿠스와 양대 산맥을 이루던 게 쌍용의 체어밴이었거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체어맨 W를 타고 다녔었죠. 그만큼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사실 쌍용이 이 SUV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렉스턴 성공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경영 실적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매각에 이루어진 건데 사실 상하이 자동차는 인수를 해서 별 성과를 못 얻었고 마인드라가 이제 2010년에 이제 인도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이 먹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인드라의 인수 내용을 보면 먹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인드라라는 회사를 좀 알 필요가, 이거는 그냥 잡설인데요. 이제 마인드라는 인도의 두 번째로 가는 회사입니다. 2위 자동차 회사예요. 1위는 타타라고 아세요? 아니요. 타타 자동차라고 있는데, 타타 이게 아니라 일단 인도 말이긴 한데, 타타 자동차가 어느 회사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규어, 오. 네, 랜드로버 이런 거 있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자본이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큰 자동차 회사인데, 이제 이 타타를 잡아보고자 이제 마인드라가 SUV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중동하고 이 아시아 더운 사막 지역 나라가 SUV를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쌍용차가 SUV에 좀 이렇게 특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차를 인수를 해서 SUV를 인도 시장에 내놓으면 성공해가지고 잘 팔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야심차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렉스턴을 가져다가 이제 인도 시장에 출시를 했죠. 근데 이게 실패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 등치만 크고 연비도 안 좋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인드라가 이제 중동에 있는 포드 공장을 또 인수를 해요. 그러면 사실 포드 SUV하고 쌍용 SUV하고 좀 이게 좀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쌍용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멀리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기업을 잘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매각에 들어가게 됐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쌍용차가 한번 그래도 살아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티볼리 아시죠? 네. 티볼리가 사실 굉장히 그 인기를 많이 누렸죠. 그래가지고 한국판 미니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막 티볼리에다가 이렇게 뭐 데칼 넣어가지고 예쁘게 팔고 막 그랬었는데, 한때 좀 많이 팔려가지고 한때는 자동차 판매량 탑 5에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후속작을 더 내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라가 쌍용보다는 포드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도 매각을 경영권을 포기하고 이제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디슨 EV가 그냥 인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액수를 맞추질 못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해요. 네. 이걸 왜 가처분 소송을 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에디슨 EV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쌍용차라는 기업은 다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에디슨이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게 물론 에디슨사에서는 전기 버스를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쌍용차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자본이 다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본금을 다 끌어모아도 안 되니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해줘. 그래서 내가 쌍용차를 인수해가지고 경영 잘하면 너네한테 투자금의 수익금을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기한 내에 돈을 납입하지 못했어요. 네, 기한 내에 납입을 못하니까 계약금은 당연히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내잖아요. 무슨 계약을 체결할 때. 근데 만약에 기한 내에 그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을 물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에디슨 EV가 이제 계약금을 못 내는 걸로 결론을 내버려서 이렇게 됐는데 에디슨 EV는 그 무슨 말이냐? 우리 돈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끌어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번 제시해 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디슨 EV가 이번에 감사 보고서에도 비적정 의견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지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뛰어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투자조합원들이 에디슨 EV가 주가 급등했을 때 대부분 10,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EV를 보통 투자조합원들이 이미 정보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에디슨 EV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주가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의 조작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들도 한편으로는 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고 에디슨 EV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자금 납입할 건데 왜 벌써 취소하는 거야? 그래서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 공방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다면 네. 이제 에디슨 EV가 결국엔 실패를 함으로써 이제 쌍방울과 케이지그룹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그 사건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 에디슨 EV도 이렇게 그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러면은 쌍방울과 케이지그룹도 이렇게 주가 띄우기가 목표인 건지 그런데도 그런 걸 알면서도 시장은 또 왜 반응을 해주는 건지 네. 근데 적자 그룹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한.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목적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띄우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참여하려는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근거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쌍방울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속옷 브랜드거든요. 네, 잘 모르신다 그랬죠. 네. 예전에 BYC 그다음에 트라이 쌍방울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모르시는구나. 네네. 그 세대가 아니시면 저는 항상 그 호박 팬티 막 이런 거거든요. 하얀색 팬티 이런 거 쌍방울 거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쌍방울이 원래 기업을 좀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계열사 중에 광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림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광림을 통해서 이제 쌍방울을 인수하려고 하는 건데 과거에 작년에 이스타항공을 1,200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번에 쌍방울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1,200억을 거기에서 이제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왜냐면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하고 여기다 이제 부족한 부분을 컨소시엄을 또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금 여력도 충분히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작업차, 소방차, 뭐 그다음 환경에 사용되는 특수차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를 가져다가 개조를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쌍용차의 SUV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하면 더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뭐 특수차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투자금도 뭐
에디슨 이브가 인수했던 금액이 이제 3,050억 정도를 기본으로 했거든요. 그걸 토대로 그 정도 우리 납부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업 인수를 참 많이 합니다. 뭐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부제철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뭐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같이 이렇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채철 관련된 사업도 잘 돼서 ET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수를 많이 해갖고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데일리도 KG그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좀 인수를 많이 해서 자본력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클 것 같아요, KG가. 근데 이제 이런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쌍용차를, 왜냐하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3천억을 대납을 해도 적자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한 5천억을 또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정도가 자금이 들 텐데 그것을 인수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하는지는 아직 뭐 좀 더 밝혀진 부분은 없고, 쌍방울은 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쌍용차가 뭐 먹을 게 있다는 소리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다른 큰 기업, 뭐 예를 들어 LG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LG 배터리에 뭐 모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쌍용차 쪽에 전기차로 만들어가지고 팔면 뭐 더 메리트가 큰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런 인수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인수를 하면 금방 인수를 해버릴 텐데, 오히려 왜 몸집이 작은 기업들이 쌍용차를 인수하려 하는가, 이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대기업이 떠안아야 될 리스크가 좀 있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업을 인수하는 데는 뭐 채권단이 3천억 정도도 거의 보수적으로 보는 금액이거든요. 그 정도를 납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쌍용차는 실적이 너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채를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하는 기업이. 그래서 그걸 다 총합으로 따진다라면 거의 1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조 원을 들여서 그만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기업들은 그만큼의 진입 장벽을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의 주력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리고 아까 LG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현대차나 기아차 뭐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나왔다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쌍용차는 아직 해외 인지도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수를 해서 다시 키워낸다라는 것 자체가 굳이 무리하게 갈 필요가 있겠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뭐 현대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폭스바겐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벤츠나 볼보 이쪽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고요. 그만한 자본력을 가져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작은 회사들은 경영을 조금 잘해서 비싼 가격에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의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데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죠. 과거에 이제 삼성이 원래 기아 자동차를 예전에 인수를 하려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이제 자동차 산업을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라고 만들어서 했지만 그때 삼성그룹이 살짝 흔들렸거든요.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굳이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쌍용차는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조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그것을 떠안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의 인수를 보면 과거에 이스타항공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인수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인수했잖아요. 왜냐면 그만한 흐름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사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면 되지 않냐? 근데 쌍용차를 인수함으로써 얻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참여하는 걸 좀 꺼려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또 성장하는 기업들의 좀 작은 회사들은 이것을 또 토대로 투자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사실 자동차 산업에 또 뛰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 이치가 맞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절대 손해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쌍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의 쌍용차의 미래 그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쌍용차는 제가 볼 때는 누군가에게는 매각이 될 겁니다. 매각이 될 거고 사실 쌍용차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라고 본다라면 전기차 시장에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쌍용차가 코란도를 전기차화 해가지고 출시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약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정작 생산을 70대인가밖에 못했어요. 왜냐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또. 최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 시장에 진입도 잘 못했고 어떻게 여러 가지 통해서 그 다음에 조금 비운의 회사인 것 같아요. 운이 좀 없는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번 쌍방울이나 KG그룹이나 뭐 에디슨 EV나 투자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그런 것보다는 쌍용차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경영권에 직접 참여를 해서 기업 매각 이슈보다는 정말 이 쌍용을 키워갈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쌍용 관련된 종목에서 쌍방울 관련된 흐름들과 KG 관련된 종목들, 뭐 에디슨 이븐 거래 정지돼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매각이 되겠지만 그 매각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가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고 아까 우리 PD님이 얘기하셨듯이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막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상승한 종목은 그 이슈가 지나고 나면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좀 너무 불나방같이 쫓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왕이면 투자 모멘텀을 한번 그래도 볼 수 있지 않냐 이슈에 편승할 수 있지 않냐 하신다라면 기업이 좀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로 좀 보시고 아직 덜 오는 종목 위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 지금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뭔가가 정확하게 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인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쌍용차 이슈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운 중에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나도 저기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위험성은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잠깐 하고 말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내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공부도 해놓을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하셔서 내 중요한 투자금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쌍용차 이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궁금한 점은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